안녕하십니까. 한 번도 안 박들 양연구원 부원장 김학입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온갖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몰락하고 있어 오늘은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은 2024년에도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자 시진핑이 2024년 7월 26일 당내외 인사들과 가진 중남하이 좌담회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처음으로 인정한 후 2024년 9월 14일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여 1조 위안 약 189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 유동성을 금융시장에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금리 인하와 주식시장 안정화,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 등 경제 회생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국가 통국에 따르면 내수 경기의 척도인 소매 판매가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하는 등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1월에는 3% 증가에 그치고 생산 판매는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지만 11월에는 5% 증가에 그치는 등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활황 여부를 나타내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는 10월에 50.1을 11월에는 50.3을 기록 잠깐 반등하다가 12월에는 50.1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소기업의 활황 여부를 나타내는 차이신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PMI도 10월 50.3, 11월에는 51.3을 12월에는 다시 약간 하락한 5.5를 기록하는 등 경기 활황이 그런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 국면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가 회복되는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17일 중국 국가유한관리국 발표에 따르면 2013년 11월에 457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5조 7,200억 원의 해외 자본이 유출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 12월 2일 신년 만기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지선인 2%가 붕괴되고 12월 16일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1.71%를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 전망에 대한 신뢰 부족과 회의적 시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 제조업 경기는 개선되는 반면 중국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등 경제가 불균형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를 얻지 못하고 비관적 시각이 주독되자 중국 정부는 더욱 강력한 부양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습니다. 중국은 2024년 12월 9일 시진핑 주재로 당중앙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 경제 기조를 안정 속의 성장 추구 즉 온중 부진을 규제하며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 내수 확대, 과학기술 혁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과 관련 가장 중요한 내수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 정책 이행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0년 금융위기가 끝나자 결정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 정책 기조를 14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정책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 12월 10일부터 10일까지 시진핑 주재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외부 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불리한 영향이 깊어지면서 중국의 경제 운영은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과 도전의 측면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그동안 중국 경제는 아무 문제없이 잘나가고 있으며 경제 장래가 밝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중국 경제 광명론을 줬고 경제가 어려움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경제가 강한 회복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한다면서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해 적시에 지준율과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 9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던 과학기술 혁신 대신 내수 확대를 최우선 순위로 정했습니다. 이로써 2025년부터 경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이 본격화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진핑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양 정책을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통화정책 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등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28년 금융위기를 극복한 뒤 그 정책 추진을 자제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개발, 인프라 건설 등에 중점을 둔 대규모 양적 완화로 국가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과학원 국제금융발전실험실에 따르면 중국 국가 부채는 2008년 말 GDP 130%에서 2013년 말에는 287%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부채가 폭증하자 시진핑은 2017년 10월 당대 이후 개최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 정책을 자제하고 당이 통제하는 국영기업이 주도하는 첨단기술 신통장 동력으로 삼는 고품질 발전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국진민퇴, 즉 국영기업을 잘 나가게 하고 민간기업은 퇴장시킨다. 그리고 또 공동부유, 다같이 잘 살자라는 공동부유를 내세워 고임금 직종인 빅테크, 금융 및 부동산 산업 등 민간기업을 강력 규제하고 탄압하는 사회주의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대량 해고와 임금 삭감을 초래했고, 이는 실업률을 폭증시키고 소비 욕구를 꺾음으로써 소비력 약화와 부동산 시장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영국 바클리즈 글로벌 은행에 따르면 중국 가구 부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몰락으로 2021년 이후 2008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인 전체가 입었던 손실에 맞먹는 약 18조 달러의 가구 부가 사라짐으로써 가구 소비력 약화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통계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현재 16세에서 24세의 청년 실업률이 18.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장단단 부경대학교 국가발전연구소교수는 이 당국의 발표가 조작된 것이라며 실제 실업률은 46.5% 추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말 현재 비어있는 아파트가 미국 전체 주택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8천만 채에 이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서 중국 경제는 몰락의 길로 내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와 허약한 소비자 심리, 민간 분야 투자 감소, 뒷불레 압박 심화, 치솟는 실업률, 지방정부 부채 가동 등 대내 위험 요인이 산적한 데다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기정부 관세 폭탄 등 대적 긴장이 기다리고 있어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 있는 중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시진핑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한 방식인 양적 완화 정책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나 시진핑 이러한 정책 전환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냉랭한 실정입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 말만 요란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하나도 없는 데다 정부가 내놓는 경기 부양책은 정부가 통제하는 거시적 소비 정책으로 경기 회복의 관건인 실제 가계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기대에 못 미치고 끝나자 그 회의 폐막날에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진 종합지수 모두 일제히 2% 이상 하락하였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세가 5개월 연속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9일 국가통계부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8월 0.6%를 기록한 이후 9월 0.4%, 10월 0.3%, 11월 0.2%, 12월 0.1%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27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디플레 압력이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진핑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고품질 발전 전략도 과잉 생산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중입니다. 보조금 등 정부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반도체 등 국영기업의 첨단 기술 산업도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요와는 상관없이 과잉 생산을 함으로써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폭락하여 손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만회하기 위해 유럽 등 해외에 덤핑 수출을 함으로써 미국, EU 등과 무역 분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해관 총수가 1월 14일 발표한 역대 최고 기록인 25조 4,500억 위원, 약 3조 4,900억 달러, 한국 돈은 5천조 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2024년도 수출 실적도 과잉 생산에 따른 덤핑 수준에다 고율 관세를 예고한 미국의 트럼프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출하 물량이 증가한댔다는 것으로 결국 중국 기업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 가격도 내려가고 중국 기업의 수익 감소를 초래하는 역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2024년 10월 30일 종국인민정치협상회의 신년 차담회 연설에서 1년간 발전 과정은 평범하지 않았으나 성적은 고무적이라면서 경제 운영이 전반적으로 평온한 가운데 발전이 있었으며 고품질 발전이 착실히 추진됐고 과학기술 혁신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경제성장 목표인 5% 달성이 확실하다고 자랑했습니다. 이어서 관영 중국중앙TV로 방송된 2024년 10월 31일 새해 신년사에서 경제난을 인정했던 지난 모습과는 달리 경제 회복과 자신감을 강조하면서 강대국으로서의 중국 위상과 역할을 부각했습니다. 시진핑의 현재 경제적 운영은 일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이 있으며 신규 동력의 전환에 압박했으나 이들은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금껏 비바람의 세력 속에서 성장했고 시련을 거치며 장대됐다며 모두 자신감으로 가득히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는 회복되어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은 130조 위안, 즉 18조 300억 달러, 한국 돈은 약 2경 6,13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 회복과 자신감 언급한 뒤 신에너지차,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통신 등 신품질 생산력 육성과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한 우주선 창업 6호와 대양취조선 명상호, 남극 칠링 기지 등 첨단 기술 발전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과시한 경제 호전과 자신감은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중국 대중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국제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 전문가들마저 회의를 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펑 동북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수요 진정을 위한 가장 큰 관건이자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재분배이며 이를 하지 않으면 중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할 것이라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중국 당국을 비판했고, 가오사는 SDIC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 10월 10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와 중국 싱크탱크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중국 당국이 내놓는 통계자료는 언제나 과장되게 조작된 것이며, 그대로 정부는 지난 2 내지 3년간 매년 경제 성장률이 5%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에 불과하고 지난 3년간 국내 총생산이 10%포인트 불포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1월 17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4년도 성장률 5%도 중국 대내 경제 전문가들은 과장된 것이라는 의견이 줄이며, 미국의 중국 정치경제 전문연구기관인 로디움 그룹은 실제 성장률은 5%가 아닌 2.8%라고 추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SNS상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당국의 말과는 달리 여전히 경제난을 겪고 있는 중국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양심적인 경제 전문가라는 칭찬 댓글이 인터넷상에 쇄도했습니다. 이에 놀란 중국 당국은 2024년 12월 6일 양인의 SN 계정을 즉각 폐쇄하고 12월 8일은 중국 증권협회가 증권사들에게 소속 이코노미스트에 대한 감독 강화와 함께 부적절한 은행시 해고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런치핑 중요한 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2024년 10월 14일 자신의 웨이버 계정에 한 무대가 자신의 실정을 후회하면서 지은 짐이 주교한 이후 망령되고 그릇된 일을 저질러 천하백성을 근심하게 해 후회 막급이다. 올 이후 백성을 힘들게 하고 국력을 낭비한 일을 중단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시진핑을 풍자한다는 이유로 계정이 폐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진핑이 다시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광명론을 들고 나오자 민심은 더욱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5년 새해가 오자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국유기업인 중국 국가철도그룹은 1월 2일 올해 철도 인프라 건설에 5,900억 위안, 한국 돈은 약 119조 원 투자와 2030년까지 6만 킬로의 철도를 건설할 방침을 발표했고, 유한바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비서장은 1월 3일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와 소비재 이구 환신, 즉 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시 제공하는 혜택을 통한 내수 촉진을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민은행도 1월 4일 기술혁신과 소비 진작을 위해 더 많은 재정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진핑의 중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동안은 돈풀기 절제에서 벗어나 2008년 군능위 당시의 대소망관, 즉 물을 대항으로 푼다는 뜻입니다. 대소망관, 즉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으로 돌아가 대량으로 돈풀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 국제통화기금, 즉 IMF 및 골드만삭스, JP모간 체이스 등 국제기구와 세계 신용평가 및 투자 운용회사들의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볼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더욱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겠습니다. 그 이후로 대규모 양적 완화는 부채를 폭증시켜 이미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는 경제에 더 많은 부담을 주어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4조 위안 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으나 질적 성장과 생산성 확보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영기업이 주도하는 낭비성 부동산과 인프라 개발 및 철강, 석탄, 시멘트 등 생산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부채 폭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대규모 양화 정책도 부동산과 인프라 개발 지원과 함께 시진핑 역전 사업인 신품질 생산력을 통한 고품질 발전에 지원을 하고 있으나 2008년 당시와 유사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진핑의 신발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고품질 발전도 당이 통제하는 국영기업이 담당하고 있어 신양 기능과는 아무 상관없는 당 지도부 톱다운 방식의 경영으로 과잉 생산 등 비효율성이 극치에 이르고 있어 경제 회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라는 새로운 무역전쟁 발생 가능성으로 경제 기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10개 종합증권회사 이코노미스트도 1월 8일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합동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온갖 부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일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중국 경제가 위기의 수렁에 빠져들자 2024년 10월 19일 세계 주요 경제금융기관들은 2025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을 2024년보다 보다 낮춰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 즉 국제통화기금은 2024년도 성장률을 4.8% 전망했으나 2025년도는 4.5%로 성장이 순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세계은행은 2025년도 성장률을 2024년 4.8보다 낮은 4.3%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기 극복을 위해 크리스탈리나 IMF 총재는 2024년 11월 17일 중국의 최근의 부양책 발표는 옳은 방향이지만 그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구조적 계획을 통해 국가 주도 발전 모델에서 민간 기업 지원을 통한 소비 주도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고는 시진핑에게는 마이동풍일 뿐입니다. 따라서 중국 경제가 갈수록 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근본적 원인은 시진핑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지된 의견입니다. 시진핑이 민간 기업 지원을 통한 소비 주도 모델을 반대하고 국영 기업을 통한 투자 주도 모델을 선호하는 것은 국가 주도 사회주의 경제체에 대한 우월감과 인민들에 대한 통제 때문입니다. 동쟁이 트고 소증이 진다. 즉 미국이 쇠락하고 중국이 부상한다는 동승서강을 굳게 믿고 있는 시진핑은 민간 분야 주도 성장 모델을 미국식 복지주의자 낭비라고 보고 있는 데다 민간 기업 지원을 통해 소비력을 입장시키면 민간 분야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정부 인민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진핑은 소비 진작 및 민간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둔 민간 분야 주도 성장 모델보다는 톱다운 방식의 국가 주도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면한 경제적 도전을 부동산, 인프라 투자를 통한 구시대 성장 동력을 전기차, 반도체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인 신품질 생산력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겪는 당연한 고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젖은 시진핑은 2024년 3월 당 자문기구가 시진핑에게 긴급한 조치가 없으면 경제가 미국의 1920년대 대공황과 같은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는 보고서를 올렸으나 시진핑은 디플레가 뭐가 나쁜데 물가가 싸지면 사람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질책함으로써 그부터는 정책 결정자 서클 내에서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한 언급은 금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진핑의 이념적 오류와 정책 오판은 중국 경제를 몰락의 길로 몰아가고 있으며 중국인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초침에 찌각거리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시진핑은 하루라도 빨리 경로를 완전히 바꾸는 황골탈퇴를 통해 시한폭탄의 초침을 멈추느냐 아니면 기존 경로를 고수하여 폭발로 가느냐라는 시간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중국지의 상황에 대해 이해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